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당일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뭐 학폭 당일날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 폭력의 개념을 잠깐 보게 되면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학교 폭력의 개념은 일반적인 형사 범죄보다 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학교 폭력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점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즉 학폭위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우선 첫 번째 계획 및 사안 보고, 두 번째 피해 학생 측 사실 확인, 의견 진술 및 질의응답, 세 번째 가해 학생 측의 사실 확인, 의견 진술 및 질의응답, 네 번째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 조치 논의, 다섯 번째 조치 의결, 여섯 번째 조치 통보,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조치 이행 요청, 이렇게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당일날 이루어지는 것은 우선은 계획 및 사안 보고, 그 다음에 피해 학생 측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 측에 대해서 이제 사실 확인을 하고, 피해 학생한테 궁금한 거를 위원님들이 물어보고, 피해 학생이 마지막으로 의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학부모님들도 다 당연히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죠. 그 다음에 이제 가해 학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해 학생이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사실 확인하고, 뭐 틀린 건 없는지,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게 뭐 다른 건 없는지 사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해서 이런 조치를 논의하게 됩니다. 논의하게 되고 조치 의결. 여기까지가 학폭 당일날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여러 번 열리는 것도 아니고, 뭐 저같이 이제 생업을 하시는 분들, 뭐 변호사나 아니면은 뭐 학교 전담 경찰관님들, 아니면 경찰관님들, 뭐 다른 학교 뭐 학생부장 선생님들, 뭐 이런 각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잠깐 모였다가 이렇게 회의를 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당일날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 당일날에 1번에서부터 5번까지 이 절차가 이루어진다는 거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폭이 마치고 나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자료를 아마 교육지원청에서 받아주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이미 당일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자료가 있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열리기 전, 아니면은 늦더라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 꼭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특히 관련 학생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관련 학생은 말 그대로 피해 학생이랑 가해 학생을 이제 관련 학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관련 학생 측의 사실 확인, 의견 진술, 질의응답은 위원들이 사안을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절차인 만큼,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런 만큼 관련 학생들은 미리 제출하지 못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위원들의 질문에 최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답변을 해야 됩니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야지 이제 말 그대로 우리 말을 믿어주게 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이를 위해서 관련 학생들은 학폭이 전에 사안에서 쟁점이 될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답변을 준비한 뒤 이를 연습해야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연습하라는 거는 뭐냐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말을 잘못하거나 단어를 잘못 선택해가지고 오히려 불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미리 쟁점이 될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쓰지 말아야 할 단어, 그 다음에 이제 써야 될 단어,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좀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듯이 학폭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말 그대로 법률 전문가들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뭐 학부모님들, 그다음에 교원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유리한 단어, 불리한 단어, 쓰지 말아야 할 단어 뭐 이런 거를 이제 구분해 가지고 조금 연습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안이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사실대로 진술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사안이 아무래도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사안이 기억 안 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사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도 해보고 기억나는 범위에 대해서 최대한 구체적이고, 왜냐면 최대한 구체적이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정말 그 일관되게 진술을 해야지 그 사람 말을 믿기 때문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미흡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전에 미리 좀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고. 예, 그래서 뭐 오늘의 주제를 뭐 마무리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당일날에 이제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별 뭐 학교에서 어차피 다 준비를 해줬을 거라고 생각해서 뭐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가기보다는 미리 이제 주장을 내가 주장할 거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해서 뭐 간단하게라도 서면을 작성해가지고 제출을 하고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그런 자료들도 미리 제출하고, 설사 늦더라고 하더라도 학교폭력대책심의원에 참석해서 제출해도 되니까 그때까지 제출할 거 다 제출하고, 그 다음에 학폭위에 참석해서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다음에 써야 할 단어, 쓰지 말아야 될 단어 구분해가지고 진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부분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이게 뭐 말 그대로 제가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뭐 학부모님들이 뭐 이제 개인적으로 준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학교폭력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첫 번째 확인해야 되는 게 학교폭력 대한변협에서 인정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이신지, 두 번째 엔드입니다. 이거 두 개 다 충족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는 꼭 확인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확인할 수 있으면 뭐 이 변호사님이 진행했던 사건이 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좋은 결과가 나온 게 많은지 뭐 이런 것도 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저는 이변은 이따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